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춥고 따뜻하고 덥고 시원한 각각의 계절은 항상 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봄이라면 사계절 내내 따뜻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겠지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식물들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입고 요청 주셨던 식물들 위주로 데리고 왔습니다. 햇빛농원에 정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장미를 주문해 주시곤 하셨는데요. 예쁜 넝쿨 장미 그리고 사계 장미가 드디어 입고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넝쿨 장미 하면 일반 땅장미에 비해서 수고가 높은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때문에 넝쿨을 이루면서 담벼락이나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장미입니다. 일반 키가 허리춤 혹은 종아리춤으로 오는 땅장미들이 꽃이 크게 조금씩 피어난다면 넝쿨 장미의 특징은요, 작은 꽃들이 많이 열린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에는요 역시 가시가 있고 작은 잎이 달걀 모양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넝쿨 장미 이외에도 오늘 보여드리는 장미는요 다양한 화형과 색감, 향기를 자랑하는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도 뛰어나고요, 내병성도 다른 장미에 비해서 뛰어난 품종입니다. 추가로 내서성이라고 해서 한여름도 잘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더불어서 연속 개화성이 보장되는 장미입니다. 때문에 많은 양의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과 여름의 무더위에 장미를 잃는 분들이 많은데 병해충, 여름 무더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드리는 장미 특선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는 식재한 첫 해는 뿌리 활짝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개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품종의 화형과 색감, 향기가 온전히 발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차츰 생육 환경에 적응을 하면 품종의 특성이 제대로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얀 겹으로 있는 하얀 겹질레는요, 땅 봐도 약간 찔레장미라는 느낌 드시죠? 그리고 노란색, 분홍색,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이 있는데요. 처음 가끔 보여드린 식물은 찔레고요. 우리 가운데의 노란, 주황 투톤, 분홍 투톤은요 향장미, 사계장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 화분은 봄부터 가을까지 사실 계속 꽃을 볼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이 만개하여 지는 꽃은 잘 잘라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는 꽃을 잘라주어야지만 새롭게 또 다른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시든 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초록잎이 5장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비스듬히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새로운 대가 솟아나고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미는요 야생화이기 때문에 통풍이 매우 중요한 식물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창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통풍이 부족할 경우 하얀 가루가 생기고 흰 가루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해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좋고요. 꽃이 피는 개화기에는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꽃에 물이 묻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독이름방울 되겠습니다. 이렇게 족수가 잘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독이름방울 식물 자체가 반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방울꽃이랑 비교해 볼 때 하나의 꽃대에 더 많은 꽃봉오리가 달리게 됩니다. 꽃이 잎 아래로 피는 것이 아니라 잎 위로 올라와서 화분에서 키우게 되면 존재감이 확실하게 예쁩니다. 하지만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식재해서 키워도 너무나 좋죠. 흙에 마사를 저희는 넣지는 않았는데 마사를 넣어서 화분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식은 씨앗도 잘 되지만 촉이 잘 늘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분주해서 번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백합은 나팔 백합입니다. 백합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3가지 계열로 보통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팔 백합은요 아시아틱 백합을 조상으로 둔 품종을 의미합니다. 향이 있는 나팔 모양의 꽃을 피워주죠. 아시아틱 백합은 향이 없는데 반해서 별 모양의 꽃을 피워줍니다. 다음 식물은 나리입니다. 나리는요 2가지 색상으로 나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색상 가지고 왔습니다. 쨍하게 피어나고 꽃이 매우 큼지막하게 피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백합국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1번 레스토, 2번 바카디, 3번 스페셜 누스, 4번 화이트 세피야, 5번 힐라트까지 혹백합은 총 5가지 나와 있고요. 겹백합은 총 4가지 있어요. 1번 이사벨라, 2번 아이사, 3번 에그조티선 노란색, 4번 사만다에서 겹꽃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천인국 보여드릴게요. 무려 3가지 품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투톤, 노란, 진한 빨간 색상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천인국은 다년생 숙근조입니다. 마당이나 들판에 식재하기 적합한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엔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고파, 메카, 도니아인데요. 바고파의 특징은요, 꽃이 다금다금 많이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지피 식물입니다. 벨가못 레드 쉐이드도 들어왔습니다. 벨가못은 허브 식물로도 유명해서 허브 오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요, 런언클러스 되겠습니다. 꽃이 겹꽃으로 풍성하면서도 화사하게 피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의 부케로도 많이 활용이 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득 갖고 있죠. 저희 운간초 혹은 천상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천국에는 있을 법한 꽃의 미모를 보여준다 하여 천상의 꽃이다 해서 천상초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음은요, 페추니아 그리고 칼리블라코아 컬렉션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색상이 바로 파스텔 톤에 너무 쨍하지 않은 색감이라고 하여 이렇게 드려왔는데요. 역시나 화면으로 다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화사한 파스텔 톤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종들은요, 번식이 정말 잘 돼서 삽목을 통한 번식을 다 이뤄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리, 주빌레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품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색상이 예쁘신가요? 꽃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하고 화창한 색깔로 인해서 멀리서도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식물들의 특성이 베란다에서 기르면 베란다에서 햇빛이 드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때문에 화분을 돌려가면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화분이 밥 찰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요, 물에 대한 요구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때문에 물 마름 없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해바라기 앵초입니다. 해바라기 모양을 가지고 있죠. 해바라기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제대로 붙은 앵초입니다. 앵초 중에 이렇게 약간은 투박하면서 작게 피어나는 앵초류가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파란색 꽃 아름다운 식물로 사계절 꽃보기 식물로 초보자 실내 가드너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는 것이 특징의 식물입니다. 다음은 노루기 되겠습니다. 봄 야생화의 인지도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봄하면 노루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기자기한 꽃을 개화를 합니다. 청노루, 하양노루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혼식되면 더욱더 조화를 이루죠. 뺨을 제대로 뽐내주는 다알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총 3가지 색상이 들어왔는데요. 색상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조금씩 다름을 알아주세요. 다알리아는요, 기쁨, 감사, 행복, 우아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가테말라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초롱꽃목 국화가의 식물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화단이나 정원에서 관리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키우다 보면 150cm까지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꽃의 모양이 국화와 비슷하여 양국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내한성을 가지고 있죠. 노지활동 북부지방에서는 힘들지만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구근을 심어두고 겨울 추위를 보낸 뒤 구근이 살아있으면 새순이 돋아나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달리아, 다알리아라고도 불리며 화려한 꽃을 뽐내는 식물답게 관상용, 원예용으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어느 장소에나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 예쁜 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봄에 예쁜 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알리아는요, 저면 간수해 주시면 좋죠.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향도 좋고 식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허브라면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키우기 마다할 필요가 없죠. 식용허브 중에 키우는 재미가 있는 종류로 클리핑 로즈마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잎과 줄기가 풍성해서 수영 잡기에도 안성맞춤이죠. 다음 식물은 더블 임파첸스 혹은 겹 임파첸스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임파첸스는요, 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보다 깊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선화과의 식물답게 서양 봉선화라고 불립니다. 색감도 이렇게 붉은 계열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어야 하지만 가습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임파체스 이렇게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화분 분갈이 해주실 때에는 식물에 비해 너무 크게 화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물 비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병해충도 강한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예쁜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겹 임파체스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설화 혹은 시베리아 바위치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 장미목 범외기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돌부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인내라는 꽃말 가지고 있고 시베리아 몽고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봄부터 4월까지 개화를 하는데 고산지대 바위 틈이나 감목들 사이사이에 개화를 합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잎을 상록으로 유지하는 시간이 깁니다. 겨울에 단풍이 또 들어서 그 점이 아름답죠. 다음 식물 아마릴리스 블러썸 피콕입니다. 수선화과에 속하는 구근 식물로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진분홍과 백색이 꽃무늬와 타오르는 불꽃을 연상시키는 더블 타입의 대형종 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선화 중에 가장 수수하고 아름다운 노란색 수선화 구근 떼떼아떼떼입니다. 작은 종에 속하는 미니 수선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수선화 구근은 추식 구근으로 가을에 식재를 하여 이렇게 봄의 꽃을 보는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꽃미모이죠. 식물은 멕시코 엉겅키라고도 불리는 아게라덤입니다. 아게라덤은요, 항상 싱그러운 꽃을 피운다 해서 불로화라고도 불리죠. 농원에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이 참 많기도 하는 식물인데요. 보슬보슬 꽃이 아름답고요. 잎들은 허브, 민트 잎 모양을 닮았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식물에서 나는 향기는요,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다른 국화 꽃들과 향기라는 또 다른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식물이죠. 아게라덤은요, 잎들도 얇고 꽃들도 작고 가냘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력이 강하죠. 작긴 하지만 꽃들이 한데 뭉쳐 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꽃들이 하나의 꽃송이로 보이죠. 다음 식물은 갯모밀입니다. 갯모밀은 원래는 야생화였는데 요즘은 원예용으로 많이 키우는 식물이 되었지요. 한 개의 꽃에 여러 개의 꽃이 무리지어 피는 식물입니다. 그저 1년 초 야생화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꽃이 피는 다년생으로 자랄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과거서행처 찾아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아는데 노란 색상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서행초는 겨울부터 초봄에 예쁜 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마자 별과 같은 꽃의 모양에 반하기도 하죠. 그 옆에는 유럽 페랭이 있습니다. 보라색 상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페랭이 특유의 뾰족뾰족한 잎이 잘 보이는 식물입니다. 안틸리스입니다. 안틸리스 꽃을 보시면요, 이 식물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노란 풍년화입니다. 노란 풍년화 마치 노란색의 꽃이 폭죽이 터지듯 자라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식물들 계속 보여드리자면 겹꽃으로 피는 할미꽃입니다. 처음에 세력이 약해서 혹꽃으로 필 수 있는데요. 이듬해부터 바로바로 겹꽃으로 잘 피워주더라고요. 다음 식물들은 바람꽃 되겠습니다. 먼저 홍화 바람꽃 보여드릴게요. 짙은 분홍색의 꽃이 펴서 홍화 바람꽃이라고 합니다. 홍화 바람꽃 특유의 앙증맞지만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꽃이죠. 다음은 사계 바람꽃입니다. 홍화 바람꽃보다는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죠. 하얀색이 깔끗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의 꽃을 피워줍니다. 꽃봉오리가 하나하나 보이다가 예쁜 꽃들을 올려주면서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역시나 아름다운 야생화인데요. 황금잎 분홍 아주가입니다. 일반 아주가에 비해서 황금 색상의 잎을 가졌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꽃망울이가 주머니, 방망이처럼 쭉 뻗어 올라와서 자라게 됩니다. 다음은요, 유럽 봄맞이입니다. 유럽에서는 첫 봄을 알려주는 꽃이라고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정말 봄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싱그러운 느낌으로 성장을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모아서 피어나게 됩니다. 하얀 꽃에 노란 화심이 있으니 계란, 호랑이 같은 느낌도 나지요. 그만큼 요정들이 와서 노는 정원에 심어 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은 인테리어 정원 조경 소재도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솔채 두 종류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노트와 루비 솔채입니다. 솔채는요, 쌍떡잎 식물, 꼭두, 선이목, 산토끼과에 속하는 두 해살이 식물 되겠는데요. 새순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은 톱니가 나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꽃이 풍성하게 펴서 그런지 꽃받침이 자라나는 모습 보시면 매우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측면에서는 수술이 촘촘하게 나오면서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잉글리시 라벤더 농원에 두 가지 색상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히든 코트, 우리가 생각하는 보랏빛 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엘레강스 화이트는요, 알 수 있듯이 하얀 색상 꽃입니다. 라벤더는요, 엄청난 종류가 있고 향기도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히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잉글리시 라벤더는 키우기가 어렵지 않죠. 다른 품종에 비해서 더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버베나인데요. 분홍 색상과 보라 색상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컷 버베나 키워보면 물도 많이 잘 먹어주고 햇볕도 참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꽃대가 없는데요. 꽃대가 팍팍 올라오는 시기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햇볕을 두려워할 시기에도 버베나는 예쁜 꽃을 쨍쨍하게 만발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그늘이나 그늘보다는 양지에 직사광선이 쬐더라도 햇빛이 풍부하고 많은 공간에서 덜 잘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도로니쿰 되겠습니다.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워서 화단에 기르기 적당한 식물입니다. 도로니쿰은요, 서아시아 동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높이가 30cm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잎은요,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촘촘한 물결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철에 5cm 정도 크기의 밝은 노란색 꽃이 이처럼 피어납니다. 화단에 심어 기르기에 적당한 식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남도부추 혹은 남색부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너도부추꽃이라고도 해서 유명하죠. 꽃잎에 잎이 부추를 닮았다 하고 부추 냄새가 난다 하여 너도 부추를 해라 하면서 이름이 아주 재밌게 붙었다고 합니다. 푸른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꽃꽃임에도 불구하고 꽃잎이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바로 띄는 식물 되겠습니다. 푸른 색상 보여드렸으니 분홍 색상도 무조건 보여드려야 되겠죠. 분홍 색상도 많은 포트에서 조금씩 꽃망울이 생기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신선한 느낌의 별 모양이 초롱초롱하게 피어 있는 부추꽃 되겠습니다. 다음 색상도 괜찮은데요. 바로 위슬리 블루라는 너도부추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슬리 블루는요, 조금 더 연하게 자라난다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위슬리 블루가 남도부추, 남색부추보다는 조금 더 연한 하늘빛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도부추 되겠습니다. 매화 헐떡이입니다. 매화 헐떡이는 음지, 반음지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죠. 습기가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다음 식물은 버바스쿰입니다. 버바스쿰은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버바스쿰은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 색상은 랜덤 발송된다는 점 알아주세요. 델피우늄과 비슷한 형태로 꽃이 피어나죠. 다음 식물은 메발톱입니다. 총 두 가지 색상 10cm 포트에 들어와 있는 소품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로즈 화이트는요, 잎이 40cm, 약 크기가 40cm까지 작고 단정하게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메발톱은요, 가장자리가 갈라지는 부드러운 질감의 형식을 따르고 있죠.
다음 식물은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농원의 클레마티스 조의아리 정말 다양한 종류로 들어와 있고요. 일반 큰 꽃 의아리부터 종 모양의 종 클레마티스 의아리까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아리 꽃은요, 노즈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덩쿨 식물로 생각해 주셔도 좋죠. 타오를 공간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뿌리는 그늘진 공간에 지상보다는요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해가 쨍쨍한 곳에서도 무리 없게 잘 성장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 청아국부터 비롯해서 사계, 소국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 데이지라고도 불리는 청아국인데요. 어떤가요? 열에도 강하고 태양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루에 6시간 이상은요 햇빛을 쨍쨍하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더 잘 사는 페르시아 청아국 그리고 사계, 소국 되겠습니다. 주로 남아프리카에서 번식하는 식물들이 특징이 비슷하더라고요. 다음 식물은요 자이어 펜스테몬인데요. 자이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이 대체적으로 톤 다운된 느낌 보여주죠. 그 옆에는 무늬 빈카입니다. 무늬가 들어있다는 말은 무늬가 없는 종류도 있다는 소리죠. 프롬페시아도 들어와 있는데요. 무늬가 없는 종류 일반 빈카입니다. 보랏빛깔의 진한 느낌의 꽃이 피어나는 무늬 빈카 그리고 일반 빈카 되겠습니다.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피 식물로 관리하기 좋죠. 다음 식물은요 해변 아스타입니다.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이 있고 해변에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바람이나 습기에도 강한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카파잉초인데요. 은엽 색상의 잎과 꽃줄기가 매우 멋들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둥근 형태로 모아서 피어나는데 한두 개씩 꽃망울이 더 들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파잉초 여러 포트 들이셔서 모아 심기해도 아주 멋진 봄의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무늬 후룩스입니다. 일반 후룩스에 비해서 무늬가 들어가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바위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위 틈 사이에서 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습기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솔채인데요. 농원의 솔채는 종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가지 색상으로 분류를 해서 솔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채는 스카비 오사라고도 불리고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이 성장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식물에 무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왼쪽에 무늬 백리향 그리고 오른쪽에 프롬페시아 역시 그러합니다.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요 약간 보랏빛깔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아라비스입니다. 초반부터 꽃이 피어서 봄 동안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꽃이 이렇게 피어나니까 더 예쁩니다. 매우 활기찬 느낌을 주는 보기 좋은 아라비스 되겠습니다. 애기용담입니다. 애기용담은 분홍 색깔 꽃을 보여주죠. 농원에 이끼용담도 있는데 이끼용담은 하얀 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가우룩스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꽃을 피워주지만 여름에도 아주 잘 성장을 하죠. 이는 청매와 붓꽃을 비롯한 다양한 등심 붓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램즈 이어입니다. 포슬포슬한 잎에 솜털이 매우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을 주죠. 귀여운 느낌의 식물인 반면에 노즈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내한성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라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뱀무는 농원의 종 다양한 종류로 4가지 있죠. 카멜레온 뱀무는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피어났다가 점점 오묘한 색상 그리고 주황 색상으로도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카멜레온 뱀무 이외에도 벨뱅크 뱀무, 주황 뱀무, 플레이모 패션 뱀무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뱀무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즐겁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야생화 특유의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멋이 잘 보여지는 식물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선애기별입니다. 선애기별은 농원에 파란 색상과 하얀 색상 2가지 색상으로 존재하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아주 잘 성장합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로도 알려져 있죠. 다만 여름철에 고온에서는 식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가감이 하얀 보라색으로 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고요. 그 옆에는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파란 색상으로 피어납니다. 델피늄이라는 단어 자체가 돌고래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고요. 다이시아도 보여드릴게요. 다이시아는 분홍 색상으로 특가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휴켈라 5종 세트입니다. 5개의 휴켈라 10cm 보트가 모아서 가는
선물 세트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아주 매력 만점이죠. 유킬라는요, 클레마티스 의와리와 혼식해서 식재를 해도 되고 다른 어떤 식물과 함께 두어도 잘 성장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꽃보다는 잎을 보는 식물로도 유명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꽃은 폼폼국화 되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는데요. 여러가지 색상이 삽목을 통해서 하나의 포트에 들어와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납니다. 폼폼국화만의 동글동글한 탁구공 같은 매력이 있는 친구 되겠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으로 색감이 나와서 정말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언제나 인기 많은 빠르게 품절되는 설란 되겠습니다. 수선화과의 알뿌리 식물인데요. 색상 다양한데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한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잎에는 약간 솜털처럼 솜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예쁘죠. 빨간 진핑크 꽃과 초록색의 잎이 대비되면서 아름답고 새초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란은요, 겨울철 추위에도 강하지만 이제 겨울철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냉해를 오히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을 조금 더 적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설이 맞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꽃이 한번 피면 꽃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피어난다는 것이 특징인 친구 되겠습니다. 인기가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빠른 품절 주의 부탁드릴게요. 다음 식물도 정말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바로 갓꽃 되겠습니다. 갓꽃은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영어로는 아스터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산과 들에서 잘 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생명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산과 들을 지나다 보면 갓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빨간 색상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눈에 띄고 꽃도 많이 핀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엄지손톱만 하다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른 꽃들과도 정말 조화를 잘 이루는 갓꽃입니다. 앞서 데모루와 가자니아 보여드렸는데요. 은엽 색상의 또 하나의 식물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바로 은엽 데모루 되겠습니다. 데모루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은엽 데모루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보았는데 은엽 색상이어서 매우 독특한 느낌과 연한 분홍 색상의 꽃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모루 역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마름 발생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저면 간수로 물 주시면 좋습니다. 꽃과 잎에 최대한 물이 안 닿게 아주 조심히 저도 물 주면서 예쁜 꽃을 감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봄에는 정말 볼 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루드베키아인데요.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루드베키아도 봄이 오는 걸 확인하고 예쁜 꽃망울이 가득가득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호꽃으로 필 것 같아요. 루드베키아 토토입니다. 다음 식물은 자엽 큰껑의 비듬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잎에 물때가 묻어 있는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감쪽같이 사라지죠. 자엽 큰껑의 비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껑의 비듬에 비해서 잎이 조금 더 크게 자란다는 특성 가지고 있고요. 어떤 식물과 같이 식재를 해놔도 매우 잘 자라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지에서도 정말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일반 껑의 비듬이 초록색이라면 자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톤 다운된 초콜릿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엽광의 비듬 같은 경우에는요, 잎을 만져보면 다른 식물에 비해서 도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건조에도 매우 강하다는 뜻이죠. 때문에 내가 물 주는 거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 자꾸 까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자엽광의 비듬만큼은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까탈스럽지 않은 식물이기도 하죠. 오늘은 장백패랭이인데요. 장백패랭이는요, 농원에 노을이, 홍심이 두 종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노을이가 조금 더 잎이 어두운 특성 가지고 있고요. 우리 홍심이 같은 경우에 잎이 조금 더 초록빛깔로 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꽃도 예쁩니다. 유럽 패랭이 좋아하셨던 분들이라
특징이라면 우리 장백페랭이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특징이라고 하면 예쁜 잎꽃이 쭉 뻗어 올라와 가지고 가을 여름에 하늘하늘 꽃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렇게 연출하기 위해서는요, 한 포트가 아니라 적어도 3포트 이상 좀 모아 심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식도 스스로 잘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은 독일 스타치스 혹은 스타티스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내한성도 정말 강하고요. 내서성도 강하기 때문에 여름, 겨울 둘 계절 모두 잘 이겨내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식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꽃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독일 스타치스 같은 경우에는요, 토양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토양에서 잘 성장을 하죠. 특히 개화는 5월 말에 개화를 합니다. 저희 크기, 높이는 얼마나 자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키는 30에서 5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오이풀 중품 되겠습니다. 오이풀 역시 내한성, 내서성 모두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울 독특하고 예쁜 야생화 찾고 있다면 오이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키는 70에서 8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 식물입니다. 역시나 5월달에 개화를 하죠. 양지 바른 공간에 식재를 해주시면 번식도 잘 되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이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식물은 발렌타인 금낭화입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지만 봄철에 예쁜 꽃을 보여주죠. 금낭화라는 이름은요, 꽃의 모습이 마치 금주머니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저희 발렌타인 금낭화는 빨간색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하트 브리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심장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아름다운 꽃이 마치 주머니처럼 복슬복슬 열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발렌타인 금낭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죠. 다음 식물은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요, 키우시면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잎은 이렇게 약간 광택감 있는 초록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꽃줄기 하나하나마다 꽃이 열리게 됩니다. 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아주 예쁩니다. 토분에 식재를 해두어도 예쁘고요. 점점 모아 심기를 해서 풍성한 느낌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식물 되겠습니다. 예쁜 우죽수국 보셨으면 이제 꽃이 있는 일반 수국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국은요, 분홍 색상과 우리 푸른 색상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꽃이 정말 빼곡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죠. 수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과 잎이 처지면서 확실히 물을 달라는 표현을 하는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 가득히 성장을 하고 있고 꽃도 정말 많이 피어 있어서 화면에 다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빼곡하게 꽃이 피어 있다는 특성 가지고 있죠. 잎은요, 마치 깻잎을 닮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꽃이 너무 예뻐서 많이 매료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색상 보셨으면 파란 색상의 수국도 보셔야 되겠죠. 푸른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별들이 모여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는 수국 되겠습니다. 수국은요, 여름꽃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쁜 꽃을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특성 잊지 말아주세요. 수국은 산수국 되겠습니다. 산수국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수국보다 산은 등지, 산 기슭에서 많이 성장을 하는 식물인데요. 또 일반 수국과 또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꽃잎과 꽃잎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빼곡한 느낌보다는 시원한 느낌 가지고 있죠.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색상은 푸른빛이 아닌 붉은빛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식물은 푸른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실라 되겠는데요. 저희가 가을에 이렇게 식재한 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개화는 지금부터 봄까지 예쁘게 개화를 하게 되겠죠. 또 반그는 뿐만 아니라 햇빛 있는 공간에서도 잘 성장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별 모양의 꽃이 이렇게 층층이 개화를 하는데요. 한번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꽃 너무 예쁘죠? 층층이 별 모양의 꽃이 개화를 합니다. 꽃을 오래 보게 하려면 5도에서 10도 정도 온도에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우스를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예쁜 신라꽃 오래 갈 수 있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굵은 식물이지만 물 말리지 않고 키우는 게 또 키포인트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색깔 꽃, 물을 닮았다, 물을 좋아한다, 물 말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촉촉하게 토양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라 꽃 보셨으니까 펜지꽃 친구처럼 항상 비올라 펜지 붙어 있잖아요. 꽃의 크기는요, 비올라 비해서 펜지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비올라는요, 새끼손톱만 했었다면 우리 펜지는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더 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색상은 한 3-4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펜지도 있고, 조금은 아담하게 꽃이 피어나는 색상도 있습니다. 펜지도 화사하게 햇살 받으면 더 예쁘게 꽃에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데이지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데이지는 솜털 데이지입니다. 마치 꽃이 솜털처럼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또 미국 국가에서는요 데이지라는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만큼 꽃도 예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데이지처럼 예쁘게 성장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꽃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면 꽃의 이름을 사람에게까지 붙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예쁜 데이지 꽃입니다. 스트라이프 꽃잔디 되겠습니다. 저도 스트라이프 꽃잔디는 신종으로 올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일반 꽃잔디에 비해서 화심이 이렇게 진하게 발현이 돼 있더라고요. 또 꽃의 크기도 더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모아 심기 하면 이 꽃잔디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까 생각이 들어요. 색상도 예쁘고 약간 페랭이 느낌도 나면서 향기 카네이션하고도 닮은 듯 예쁩니다. 노원의 다양한 마가렛 종류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마가렛도 정말 예쁩니다. 저희 농원 마가렛 중에 외목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예술적으로 길러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마가렛은요 외목대 마가렛입니다. 이렇게 진한 핑크 색상 하나와 이렇게 노란 색상 마가렛이 외목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농장에서 2-3년을 키워낸 식물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예쁜 식물들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노란 겹꽃 마가렛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목대 수영 잡혀 있습니다. 춘절국 꽃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춘절국 하면요 봄춘자가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봄에 이렇게 예쁜 국화가 파스텔 톤으로 피어납니다. 약간 춘절국은요 은엽 색상으로 잎이 물들어 있어서 마치 누가 설탕을 뿌려 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파스텔 톤으로 색상이 변화하면서 자라나는 춘절국이죠. 다음 식물은요 캄파놀라입니다. 푸른 색상과 보랏빛깔 색상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유의 신비감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캄파놀라 미니 색상으로 이렇게 다른 캄파놀라에 비해서 꽃은 작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다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어나죠. 보통 종 모양의 식물들은요 대부분 땅을 향해서 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캄파놀라는요 하늘을 향해서 꼿꼿하게 성장을 하는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12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란색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온 로벨리아입니다. 로벨리아도 푸른색, 파란색 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약간 실잔대처럼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자라나는데요. 특유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버뮤다 랜디 제라름도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재고가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문 고객님들이 항상 찾아가는 버뮤다 랜디 제라름입니다. 우리 버베나 되겠습니다. 버베나는요, 땅 근처에서 지피식물처럼 옆으로 퍼져가면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점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버베나도 화단에 내놓고 예쁘게 꽃을 키우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요, 이제 서리가 내리면 살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안에다 들여놓으면 너무 좋겠죠. 혹은 식재를 하고 싶은데 겨울이 걱정이시다 하면 우리 그냥 쿨하게 1년만 예쁘게 봄에만 감상한다는 느낌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너무 예뻐서 노즈 활동 안 돼서 안 구매하는 것도 조금 서글프잖아요. 우리 버베나는 이렇게 투톤 색상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특유의 옥밀, 조밀, 앙증맞은 느낌 가득합니다. 히어유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이 좋게 올라와 있고 노란 꽃대가 보이는 포드도 점점 보이네요. 개발 선인장은요, 황금 개발 선인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 색상 농원의 개발 선인장은요, 황금 색상을 가지고 있는 황금 개발 선인장이 있습니다. 색상이 고운 느낌의 개발 선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오랫동안 피고 한번 피면 잘 지지 않기 때문에 개발 선인장 특유의 꽃 오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15cm 보호트에 담겨 있습니다. 물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도 자주 안 주셔도 됩니다. 건조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마편초 되겠습니다. 그 옆에 주황뱀무도 있고요. 마편초는요, 보라색 꽃이 피어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편초 노즈 활동도 가능하고 우리 노즈 식재에 놓으면 정말 번식이 정말 잘 됩니다. 때문에 마편초 한 두 대포기 들이시면 땅에 식재를 해두시면 몇 해가 지나면 정말 풍성하게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씨앗 번식이 잘 되는 식물이고 옆에는 상록구절초 있습니다. 상록구절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까지 상록, 즉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상록조가 붙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매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 야생화 하면 대표적인 식물 혹시 생각나는 식물 있으신가요? 저는 여름 식물 하면 에키네시아와 샤스타데이지 생각이 납니다. 샤스타데이지는요, 한여름에 정말 머리카락조차 뜨거워질 것 같은 햇빛에서도 꼿꼿하게 꽃을 잘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종류가 농원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크레이지 데이지라고 해서 겹꽃으로 풍성하게 피어나는 색상, 하얀 색상으로 피어납니다. 다음 샤스타데이지는 마돈나입니다. 꽃꽃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예쁜 꽃을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목성엽국 되겠습니다. 목성엽국은요, 이렇게 목대가 점점 굵어지면서 자라나는 성엽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꽃은요, 약간 형광빛이 도는 주홍두돈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색상, 약간 주황 색상 돌면서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 정말 예쁘죠? 이쁜 양지 노란 색상입니다. 양지꽃, 양지 식물들은요, 약간 수평으로 퍼져나가듯 자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팔 양지 역시 그러한 성격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쁜이 양지 노란 색상입니다. 이런 식물들 유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예뻤으면 이름을 이쁜이 양지라고 붙였을까요? 이번에 청아 지소니는요, 중품 소품이 있는데요. 꽃의 색상은 청보랏빛의 꽃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시아도 예쁜 분홍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포트에 예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짜잔. 델피늄 옆에는 은엽, 데모루, 그리고 솔채, 지피 식물로는 이렇게 누운 주름이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각도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보죠. 보통 우리는 우리만의 각도로 식물을 보곤 하는데 이렇게 수평의 땅의 시선으로 식물을 보기도 하고 곤충의 시선으로 식물을 보기도 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식물을 감상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더 식물의 색상이 저녁에는 짙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창 햇빛이 들어올 때는 환하게 느껴졌던 색감도 저녁이 오면 안정되게 톤 다운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후 시간대까지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은 식물이어도 다채로운 느낌의 색감을 감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물을 보면 이런 식물도 꽃이 피고 구매를 하나요? 라고 묻기도 하는 식물도 있는데요. 바로 삼지구엽초가 그렇죠. 약간은 외계인의 우주선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야생화의 매력이 정말 가득히 느껴지기도 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식물은 사실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만의 관점과 우리만의 취향으로 정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삼지구엽초도 지난주부터 예쁜 개화 포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보다 보면 어쩜 이렇게 마치 신이 있다면 신이 색칠을 한 것처럼 오묘한 색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식물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네모필라가 그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콕콕콕콕 5개의 점을 찍어서 오전 네모필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일까요? 너무나 예쁘죠? 네모필라 보여드렸으니까 블루 색상도 당연히 놓칠 수 없죠. 현재는 오후이기 때문에 약간은 꽃을 오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개화를 하면 약간 연한 푸른 색상으로 변화하는데 개화 직전에는 이렇게 너무 귀엽죠. 화심이 하얀 색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블루 네모. 다음 식물은 아주가 시리즈 보여드릴게요. 아주가는요 꼴풀가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유럽인데요. 우리 아주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가 지피 식물로 활용하기도 좋죠. 미니 아주가입니다. 일반 아주가에 비해서 조금 더 크기가 작게 나왔다 하여 미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제가 한번 분홍 아주가와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분홍 아주가의 꽃 크기인데요. 미니 아주가는 아주 조그만한 꽃들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특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분홍 아주가를요 왼쪽에서 보여드렸고요. 이 친구는 미니 아주가입니다. 또 색상이 오색으로 변한다 하여 오색 아주가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보랏빛을 띠지만 초록 색상도 같이 띠게 되면서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아주가는요 포기 나누기로 번식이 잘 됐고 장마철에도 잘 성장을 하고 노지 활동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주가는 짜보 아주가 되겠습니다. 짜보처럼 귀엽게 더 낮게 피어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함께 올게요. 감사합니다.